자, 유명인 사주풀이. 자, 오늘은 요 섹스의 심벌, 마른닌 멀로에 대해서 같이 사주를 통해서 인생 전반을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마른닌 멀로가 독서강이였다는 거. 자, 유명인이면서 참 아름다운 몸매와 게다가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 사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그런 사랑을 받았죠. 자, 그럼 이런 모습들을 사주에 체현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섹스의 심벌, 마른닌 멀로.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독서강 마른닌 멀로. 자, 그래서 이제 마른닌 멀로가 진짜 독서를 좋아했는지 아닌지. 자, 그래서 이제 젊은 날 그런 책 보는 그런 모습들의 사진이 많이 있답니다. 그걸 이제 여기 이제 동문선에서 아마 이게 아마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아마 제가 봅니다. 자, 아름다운 이 모습과 책을 항상 보고 있는 이 모습이죠. 이게 마른닌 멀로의 모습. 자, 남자들이라면 이런 모습에 다 그지 끌리죠. 자, 이 서재가 있고 서재에서 등을 기대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마른닌 멀로. 자, 이제 동문선에서 제가 캡처를 했고요. 자, 이 또 재밌는 거는 자, 마른닌 멀로의 사후, 죽은 이후에 그녀의 집을 취재하러 갔던 기자들이 서재에 꽂혀있던 책들의 수준에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높은 지식의 그런 고난도, 뭐 철학이라든지 뭐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뭐 이념서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책을 봤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텔리 남자들의 진짜 뭐 지식이 높은 남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대화가 된다는 거지. 대화가 되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죠.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런 뭐 전문적인 교양서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당시 검서였던 사회주의 이념서적까지 이렇게 탐독을 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그럼 이 한마디가 이 글 자체가 책을 좋아했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이해되죠? 자, 이 모습 그림. 자, 항상 책을 갖고 있는 그 멀로의 모습. 자, 이렇게 소파에 앉았어. 어제 앉아서도 아름다운 몸매와 책을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남자들을 끌어내는, 남자들을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혹적인 이런 모습이라는 거. 자, 봐요. 그녀가 단지 섹시한 육체를 무기로 당대의 문 남성들을 매료시킨 것이 아님을 그 서재의 책들을 통해서 가히 짐작할 수 있었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그냥 여자가 몸매만 예쁘고 막 아름다운 육체만 갖고 남자들을 이렇게 매혹시킨 게 아니야. 그 책, 굉장히 높은 지식, 학문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멀로의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저도 이 문장을 보고서 야, 멀로가 새로운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자, 이 책 항상 옆에 책을 간직하고 있죠. 자, 이 모습도. 자, 이게 전원에 산책을 나가다가 이게 휴게실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 이런 데 앉아서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멀로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항상 이 책이 있죠. 아름다운 몸매와 책을 간직하고 있는 멀로의 이런 모습.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자라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빨려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모와 지성을 이룬 겸비한 멀로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이거 서재 옆에서 이 고혹적인 그런 자태로 책을 보는 그런 모습. 다 이게 동문선에서 캡처를 제가 한 거고요. 자, 왜냐면 이게 서재에서 양반 행태로 이런 고혹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남자들의 매력을 그대로 그냥 빨아들이는 모습이죠. 자, 이 흑백으로 이 책 옆에 책을 보는 멀로의 모습. 자,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자, 이 독서강 마르닌 멀로가 왜 책을 좋아하냐라고. 그럼 여기서 독서를 좋아하는 여기 이 사주의 모습이 체현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자, 사주가 병인 계사, 신유 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책의 상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자, 신금이 이런 계수를 받잖아요. 계수가 나의 식신이죠. 우리가 이렇게 식신이 허투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의 재능과 재하, 나의 재주, 기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원래 식신은 자체는 뭐 학문이라든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죠. 게다가 이런 계수는 현학을 나타내죠. 현학. 그지? 현학이라든지 뭐 일반 그런 종류의 책보다 이런 뭐 우리처럼 뭐 철학이나 물리학, 현학 또 뭐 사회주의 그럼 이념서적 그런 거 다 해당되지 이 계수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 계수가 밑에 사화를 깔고 사화가 뭐죠? 사화 본질 자체의 상이 이 책의 상이 체현되어 있잖아요. 사화 본질이 사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게 계수와 잡을 하고 있어. 사중에 무토가 있죠. 계수와 무기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늘이 땅을 통제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계수의 요 상이 사화한테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이 식신 자체가 이는 그런 공부나 학문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거기에 사상과 서로 합의되어 있다는 거지. 이해되잖아요. 그러면 요 독서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는 요 계수와 사와의 이 만남이라는 거지. 이게 양쪽에서 에워싸고 있다는 거지. 그럼 이런 포국되어 있다는 거는 항상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또 확인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왜 독성왕인지 사주를 통하여 이해해보자. 첫 번째, 1번. 식신이 헛되었을 때는 재능, 재주를 나타낸다는 거, 요거. 자, 이해되시죠? 자, 식신이 이렇게 천간에 헛투됐을 때, 건이 없이 헛투됐을 때는 재능과 재주 또 기회까지, 남자를 끌어들이는 매력, 이런 것도 나타낸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수의 요상은 먹묵이 되고 잉크가 됐어요. 꼭 우리 임수와 해수마, 먹무가 잉크가 아니라, 개수에도 같은 수기 때문에 먹묵, 잉크, 요런 상이 있다는 거. 게다가 이 현학의 상이. 이런 것들은 다 책과 관련된 상이죠. 자, 또 이 사화의 상. 사화 이 상 자체가 책이나 사유, 생각을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책을 보면은 사유하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사화의 요 상은 책, 사유, 생각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자, 우리 명팔명의 책 교재에 보면은 사화의 상을 찾으면은 책, 사유, 그런 상이 체현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수와 사와 서로 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그런 조건을 구비했다라고. 자, 이 계사자합은 잉크와 책의 합으로 독서 이런 걸 나타내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계사자합 있는 사람들이, 식신이 계사자합 있는 사람들이 책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가 독서강 많으니 왜 멀로가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주가 체현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자, 사주를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신살이 들어가고 사주가 어렵습니까? 그대로 보이잖아요. 자, 마지막. 인목은 학당이니까, 학당. 인목은 학당의 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인사체는 이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요. 빠르다는 거는 여러 종류의 그런
종류의 그런 책들을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거지.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가 막 이렇게 천원 빠르고 배척도 하지만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는 거지. 이 책 빨리 보고 저 책 빨리 봐 속도. 다시 말하면은 여러 종류의 서적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독파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인사처럼 독서의 속도가 빠름이라는 거예요. 자, 인사천이라는 건 모든 게 나쁜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변해내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천은 책을 놓고 봤을 때 책 읽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머리 회전이 빠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섹스의 심벌 멀로. 자, 이건 이제 조금 전에는 독서강 멀로였잖아. 이건 섹스의 심벌. 다 이게 모든 남성들이 다 좋아하죠. 자, 이 사진 봐요. 그 유명한 그 선풍기 위에서 그 치마가 휘날린 이건 다 이런 장면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이런 고혹적인 요 멀로의 모습. 자, 그다음에 요런 이제 멀로의 모습, 이런 사진들 자, 그야말로 누구나 여성들 자체도 막 이런 묘하게 아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고혹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 말하는 멀로의 젊은 날의 모습. 자, 그럼 멀로를 한번 보자고. 자, 마린 멀로는 미국의 배우 및 가수다 그랬죠. 1950년대와 60년대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자,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섹스의 심볼로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지. 그야말로 우리 대중문화사에, 20세기 가장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야말로 대중문화사의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자, 또 그러나 그런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서 많은 뒷이야기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의 이런 모습이 최대 있냐 없냐, 우리가 막 궁금하다. 자, 금발의 미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자, 섹스의 심벌 멀로. 자, 그러면 사주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요 섹스의 요 심벌이 사주에 어떻게 체현되어 있는지라고. 자, 그럼 이건 우리가 맹파맹리에서는 어떻게 풀어내는지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전체가 병인, 계사, 신유, 계사로 되어 있잖아. 일단 일주가 신유로 되어 있죠. 그럼 요 일간, 신금, 유금, 녹을 차고 있다. 록. 기본적으로 이게 록을 바로 깔고 앉아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몸매 이런 걸 나타낸다는 거지. 자, 게다가 양쪽에 개수가 있잖아. 개수가 식신이 헛도되면 기회, 남자를 끌어들이는 매력 이런 게 있으면 나타내. 자기 재능, 재주, 재화, 능력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럼 요것들이 남자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게 사화가 관성이잖아요. 이 남자와 서로 계사 잡을 하고 있죠. 천간에 병신 합을 갖고 있고. 그럼 어때요? 병인도 남자, 사화도 남자, 시지사화도 남자, 모든 남자들이 뭡니까? 이 멀로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멀로와 다 관련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핵심은, 자, 우리가 여명에 록이 있고, 옆에 식신이 붙었죠. 이것들이 다 남자와 관련성을 가졌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요 신금이, 자,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기할 때, 요 천간에 요 신금이 개수를 볼 때, 이때 가장 아름답다 그래요. 특히 여자일 경우에 신금이 개수인 사람들이 청백수친하고 피부가 곱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지.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조건 중에 하나가 신금이 개수 보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이것도 녹까지 봤다만, 녹. 이렇게 녹을 보면, 굉장히 몸매가 아름다움을 나타내요. 그 녹도 이게 금의 녹이잖아요. 그럼 금은 우리가 석기가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런 그게 금이거든요. 또 신유는 또 보석이잖아. 그러니까 몸매 자체도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 된다는 거지. 자, 이게 또 음양을 나누면은, 자, 목화는 양이고, 유금은 음이잖아. 자, 지지에서 보면은 주변은 다 양이고, 유금이 홀로 음이라는 거, 홀로 음. 홀로 음이라는 건 내가 이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지. 다 양인데 홀로 음이야. 그럼 이 록이 굉장히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더욱더 몸매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보자고요. 자, 신금이 개수를 보면 아름답고 피부가 곱다. 이건 우리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유명 인기인이 되냐 안 되냐, 탤런트가 되냐 안 되냐 보는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신금이 개수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명의 녹은 남자를 끌어당기는 매력이라고 그랬잖아. 이 록이란 말이야. 게다가 남자들하고 사유 합을 하고 있어. 그럼 남자들은 인기가 많음을 나타낸다. 자, 이거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식신인 개수가 남자인 사화와 잡을 하면, 이 잡은 요 인기라고 하죠. 인기, 명예. 왜 인기 명예가 될까요? 자, 이 관성은, 이 관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냥 요 개수만 있고, 이게 남자들하고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예쁘다 정도 끝나는데, 남자하고 합이 되어 있다는 거는 명성이 멀리, 인기가 멀리 올라가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병신합까지 하고 있죠. 아래우로 다 합하고 있어. 그래서 명예가 먼 곳까지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세기 최고의 그지 인기인이 되었죠. 자, 이거 왜 섹스의 심벌인지요? 신금의 개수를 보고 여명의 녹이 남자와 합을 했고, 또 식신인도 개수도 남자와 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남자들이 그니 이 멀로로 보면 그대로 그 매력에 빨리 들어간다. 자, 게다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책까지 좋아한다. 책까지. 아주 높은 지식의 학문도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남자들이 매력에 빨리 들어가죠. 자, 이러시죠? 자, 또 마지막에 또 유록을 남자인 사화가 포국하면 남자들이 뭘로의 육체를 탐닉한다. 이 말은, 자, 우리가 명파명에서는 포국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양쪽의 사화가 유를 에워쌌잖아. 에워쌌다는 건 내 주변 환경이잖아. 주변 환경. 그지? 내가 유를 에워쌌다는 거지. 주변 환경. 그럼 주변 환경이 남자들로 에워쌌다는 거지. 그럼 뭘로가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에워싼 이런 것을 못 벗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가수를 하더라도 남자들이 많은데 인기가 꽤 많다는 거지. 자, 다시 말하자. 유록을 남자인 사화로 푸국하면 남자들이 뭘로의 육체를 탐닉했다라고 이렇게 꼭 기억하자. 그래서 이제 1, 2, 3, 4 이 네 가지 조건을 합하니까 섹스의 심벌이 그대로 나오죠. 자, 이해되죠? 여기서 이제 개사자합이라는 거예요. 천간의 개와 사중의 무토가 있잖아요. 이게 무기합으로. 이건 이제 하늘과 땅이 합한 걸 우리 명파명리에서 이렇게 자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뭘로 해? 어린 시절 한번, 어린 시절. 어린 시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럼 사주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병인, 계사, 신유잖아요. 이게 어때요? 인사천이 있고 인유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지. 또 여기서는 또 누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우리가 연월의 재성을 아버지로 보니까 요 인목을 아버지로 통으로 병인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도 뭐 인사천을 하니까 배척되니까 이런 거는 뭐니까 이런 거 이제 계부가 된다. 계부. 여기서 모친은 누굴까요? 기본적으로 연월에 명파는 연월에 이런 식상이나 연월의 록 이런 걸 모친으로 보죠. 모친. 여기서는 이 유금 록이 부모궁하고 합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 유금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친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유금 모친이 어때요? 인유절하고 화가 금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래서 모친도 약간 문제가 있는 모친이다라고. 뭔가 정신장애라는 그런 게 있다라고. 왜 인유절? 이게 화가 많잖아요. 화가 많으면 사유합보다는 사화가 금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유금이 무는 현상이다. 유금은 여기서 모친으로 봤다라고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볼게요. 자, 이거 우리 읽어봅시다. 정신장애가 있는 모친의 사생아로. 이게 모친이 약간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사생아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나. 자, 그래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태어나 고아원과 양부모 집에서
그지?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 양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 이게 계부가 되죠. 인류절을 하는 거잖아요. 자,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힘든 환경에서 도피하고자 같은 학교 연극반이었던 제임스 도허트와 16세에 결혼. 굉장히 일찍 결혼했잖아요. 이 결혼은 그냥 이런 도피성 결혼. 이 양아버지가 막 계부가 때리고 하니까 그걸 피해, 자기를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제임스 도어티와 16세에 결혼했다는 거지. 이런 도피성 결혼이기 때문에 금방 헤어질 우리가 많죠. 그래서 4년 만에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사주에서 남자로 보면 어때? 병인도 남자, 사화도 남자죠. 이는 병신, 자, 이 병인 남자는 어때요? 천간에 병신 합했는데 지지 인유절을 하고 인사천을 당하죠. 그러면 이 남자는 오래 못 간다라고. 자, 이때죠. 자, 또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방위산업체에서 페인트 분무기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부대 사진 작가의 눈에 띄어 모델이 되었다. 자, 이 젊은 시절 왜 모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할 때, 이 개사 자압이 있고 병하고 병신합을 하죠. 또 인목은 무대나 단상, 연극을 났대. 연극 마당을 인목으로 봅니다. 그게 나하고 병신합을 했잖아. 그래서 또 이게 지지의 목화가 나름대로 왕성하죠. 그럼 발산 이런 것들. 그래서 인기, 모델 그런 게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델의 핵심적인 요건은 개사자합이라는 것. 개사자합과 병신합. 이게 핵심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달력의 누드 모델로 일한 것이 계기가 돼요. 1947년 쇼킹 미스 필그림이라는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여 이때 이제 스크린에 데뷔를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금발의 백치미 있는 컨셉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실제는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이런 촬영 나갈 때는 이렇게 이제 백치미로 그런 컨셉으로 나갔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책을 아까 굉장히 좋아했자 그랬잖아요. 많은 독서를 했다 그랬죠. 똑똑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자신의 백치미적인 모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공적인 자리에서는 백치미 연기를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또 양부모에게 자기를 키워준 이 부모, 병인이죠. 성추행 당한 가글을 고백하며 여성 운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 모든 인간은 타고난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라는 당내 사회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50년대 이때도 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이게 책도 이제 그런 좌파 쪽의 그런 책도 많이 탐독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멀로가.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 멀로의 결혼과 이혼을 보자고. 자, 그러면 결혼과 이혼이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자, 첫 결혼은 1942년 16세 신사년 때 항공사 정비원으로 일하던 짐 도허트와 결혼을 했다는 거지. 신사년. 자, 명판은 탁탁 찍어낸다 그랬죠. 여기서 사화가 남자잖아요. 또 사화가 오면 요 신금이 응기되는 거죠. 이 병화가 응기되는 거죠. 요 신은 원국의 요 신금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을 공부하는 사람 한 발에 딱 나와야 돼. 신사년은 일간 신금이 내가 출현됐다. 출현됐다. 그 밑에 이 남자가 신사자합으로 들어온 거잖아. 아, 그러면 이때 결혼 은기다. 남자하고 동거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16세에 결혼합니까? 결혼 못 하잖아. 그럼 이때는 동거한다. 깊게 동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16세에 결혼했다라고. 자, 이 결혼은 봐봐. 이 결혼은 억지로 이제 엄마가 떠미는 거죠. 이 결혼은 한마디로 차마 아직 미성년인 여자아이를 내버려 두고 가기가 미안해서 이웃의 청년과 급하게 짝을 맺어주는 거란 거지. 그러니까 이 짐 도터가 굉장히 착한 남자였다는 거지. 그래서 멀로가 예쁘니까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그냥 짐 도터와 이렇게 이 짝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4년 만에 헤어졌다 그랬잖아요. 멀로가 이제 모델 일을 하니까 유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일 하니까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생겼겠죠.
또 예쁘고 하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짐도토하고도 이렇게 멀어지게 됐다는 거지. 자, 그럼 왜 1946년 병술년에 왜 이혼했을까요? 그럼 은기를 이해해봐, 은기. 일단은, 자, 남자가 나타나서 술을 깔고 앉아서 내가 유술천을 하는 거잖아. 응? 술투와 유금이 만나니까 유술천을 하잖아. 내 궁을 쳐내버리잖아. 그러면 내 뭐죠? 남자가 멀로의 남편 궁에서 나가겠다는 거지. 천은 배척. 요거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헤어지고 난 훗날 짐도티는 여전히 멀로를 사랑합니다만, 멀로에게 빠진 것은 아니에요. 라고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지. 자, 그래서 굉장히, 그지? 자, 쿨하죠. 쿨하게. 자, 쿨하게. 멀로를 놔줬다. 이렇게 얘기 되죠. 자. 그래서 첫 결혼은 1942년 16세 신사년 때 결혼했다 그랬잖아. 그 은기 언제? 바로 신사년에 첫 남편이 출연되는 은기라는 거지. 자, 병신합 할 때 신이, 병은 사화가 오면 병이 은기가 되는 거죠. 병이 은기. 자, 그래서 남편이 출연됐다라고. 이런 것들은 바로 탁 잡아내야 돼요. 자, 멀로가 일간이 신금인데, 신금이 내가 출연된 거잖아. 출연된 밑에 사화, 남자가 들어왔잖아. 예? 그래서 이때 결혼이다라고. 그럼 이혼은? 왜 병술년 이혼일까요? 병술년에 유술천이 일어났다는 거죠. 요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화를 병으로 보고 사화를 술로 본다는 것, 또 사화는 남자다. 이런 것들이 자, 명판명리를 공부하면 바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쫙. 예? 자, 신사의 상은 내 밑에 남자가 들어오는 상이라는. 이때 신사년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결혼.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결혼 해주고 난 뒤에, 멀로의 두 번째 결혼은 그 유명한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전설적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뉴욕 양키스의 유명한 전설적인 타자잖아요. 56게임 연속 안타를 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야구의 그런, 그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그 조 디마지오와 1954년, 어때,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지. 이때 아마 28살은 계사고, 29살은 가보년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결혼 274일 만에 얼미년에 이혼했다 그랬잖아. 여기서 언제 결혼했을까 할 때 아마도 우리 맹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가보년 계사년이 아닐까 싶어요. 그대로 사화가 출현돼야 내가 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도 이 계사 그대로 출현된 거잖아. 그럼 나의 생각이 이 남자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지. 궁으로, 내 남편 궁으로 이게 집어넣는 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결혼식은 가보년에 올렸을지 모르지. 이미 서로 함께 하기로, 서로 동구한 그런 서로 몸을 주고 받고 한 거는 계사년이라는 거지, 계사년. 예? 자, 또 그리고 사실은 가보년에, 이게 얼미년에 이혼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얼미년에.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보년이 더 유리하다. 오하고 오면은 이걸 내가 화는, 오하는 유금을 보면 공격한다는 거지. 안 놔둔다는 거지. 이 궁을 완전히 깨는 상이라는 거지. 자, 물론 이제 을미년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마 계사에 결혼하고 여기 1년 365일이는 1년 365일이 있는데 1년 365일을 못 넘기는 거잖아요. 274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계사에서 결혼해서 가보니 유익하지 않냐. 그러나 여기는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디마지오는 이미 전성기가 끝난 상태였고, 물론은 한창 절정의 인기를 누렸을 때인데, 이것이 한때 야구 선수로서의 큰 영광을 누리던 조 디마지오의 자존심을 상해하였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은 한참 인기 올라가고 있고, 이제 디마지오는 이미 자기는 그 프로야구 선수로서 말 그대로 이제 은퇴할 그런 자기 전성기는 다 끝났을 때 멀로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로는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조 디마지오 인기가 내려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디마지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남자가 여자보다 못하면은 폭력성이 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왜 마찬가지로. 또 디마지오가 멀로를 폭력을 이런 가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젊은 날의 사진. 자, 멀로와 조 디마지오의 모습이 굉장히 예쁘죠. 참, 멀로. 자, 이 멀로, 뉴욕 양키스의 강타자 조 디마지오. 서로 젊은 날 이런 모습들요. 자, 조 디마지오와 멀로의 이런 모습. 자, 뉴욕 양키스 56개 연속 갖다 이 세계적인 그런 신경을 갖고 있죠. 조 디마지오.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선수다라고. 이 멀로와 두 번째 결혼을 한 장본인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번째 결혼을 자, 우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자, 그대로 봐요. 자, 조 디마지오는 자신의 열등감에 대한 분풀이로 멀로에게 가정 폭력을 저질렀고 야구 배트까지 써서 많이 멀로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이르렀다. 어때요? 자, 남자 입장에서 어때요? 멀로가 내 와이프인데, 내 천대, 막 인기를 얻고 영화 출연한다, 뭐 가수한다, 밖으로 놔돌고 자기는 인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화가 나죠. 한번 인기나 명예를 얻어봤던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이게 인기가 자기는 막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상습적으로 멀로를 폭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게. 자, 이때 멀로가 어찌나 엄청 맞았는지 이 시절에 멀로는 얼굴에 멍을 감추기 위해서 늘 짙은 화장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요거. 자, 이들 사이에는 특히 이제 1950년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이때 발발한 상황에서 실시한 한국 임원공연부터 본격적으로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 이 말. 멀로가 한국에 이제 미군들을 위해서 6.25 전쟁 때 와서 이제 임원공연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틀리기 시작했다. 이때 이제 조 디마지오는 이제 큰 부상을 당해갖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을 그런 당시랍니다. 그러니까 부상으로 쉬어했던 조 디마지오가 전지훈련을 겸해서 펜사인회로 멀로와 함께 일본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한국에 와서 노래 부르라라고 하니까 멀로가 한국에 왔다는 거지. 계획이 없이 한국의 최전성 장변 임원공연에 제의가 들어갔고 멀로가 거기에 응해서 둘이 임원공연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조 디마지오와 멀로가 약간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계속 폭력성은 이때도 항상 있었고요. 자, 이 임원공연 본 후부터 조 디마지오는 다툼이 많았대. 한국에 와서 했을 때 막 미군들 난리가 났었죠. 막. 자, 아마 이때 조 디마지오 느끼게, 이 멀로는 내 여자가 아니다, 이제 나도 막 제 멀로를 놔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멀로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어때요? 두 번째 결혼. 26살 계사년에 했다는 계사 가부인데, 언론에는 가부에 되어 있지만, 자, 맹판 논리를 봤을 때는 계사가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계사, 이게 계사년에 결혼했다고. 자, 결혼 27만인 얼마 전에 이혼했다라고 돼.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은 아마 가부년에 이혼 확률이 더 많다고 했죠. 그러나 미도, 이걸 한번 넣어보면 이해는 된다. 이해는. 자, 미는 요 인을, 대운의 인을, 미가 오면 인이 움직인다는 거지. 인이 동한다. 인이, 그지? 같은 미는 목고기 때문에 미가 오면 인목이 동한다라고 본다는 거지. 또 인이 유를 절하잖아. 이 유를 절한다니 유금이 내가 기가 끊어진다는 거지. 자, 그 말은 이 궁이, 이 남편궁이 끊어지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해는 되나? 결과를 놓고서 이해를 할 수 있나? 그러나, 계사 가부가 더 유력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이후 멀로는 극작가 아서 밀러와 또 세 번째 결혼. 아서 밀러. 세 번째 결혼은 병신년, 이때 했다는 거지. 이때 아서 밀러는 CLG맨의 중후이나 쓴 시국 작가였으나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지성과 당대 최고의 육체의 만남은 화제가 됐다는 거지.
이 멀로는 뭐죠? 당대 최고의 전설적인 프로야구 선수와 결혼하고, 또 세 번째는 당대 최고의 극작가, 최고의 지성, 이거와 세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언론에서 막 이게 화제가 됐죠. 응? 밀러. 하지만 이 결혼도 곧 실패로 끝난다. 밀러가 이 메카시즘에 휘말려서 고생한 것이 이혼의 사유 중에 하나였다. 이 메카시즘은 막 옛날에 1950년대 뭐 우리 자익 공산 그런 거죠. 자익 그 이념서적. 그러니까 그때도 자유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지. 그런 문제로 막 휘말려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혼의 사유 중 하나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자 1961년 신축리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보자고. 자, 멀로가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 왜 그럼 세 번째 결혼이냐? 근데 이해되는지 할 때 병신년이에요. 병신년. 병신년은 이 병화가 병화가 50년 병화가 이 병은 남자잖아. 출연돼서 나하고 병신합을 하죠. 예? 합했는데 요 신금은 뭐죠? 또 다른 이 유금이 남편궁이면 요 신금 남편궁이죠. 남편 별궁 위에 앉아서 병신합을 했다. 이 상황은 또 다른 말로 이 병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차고 앉은 거잖아. 내가 신금이 여잔데 요 지지 요 신금은 또 다른 여자잖아요. 다른 여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야. 그게 나하고 잠시 합한 거잖아. 그러면 요것도 요 자체에 대해 병신년의 이 결혼 이 정부 자체가 이혼의 정부가 그대로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 결혼 운기는 병신합이다. 병신합이 결혼 운기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밀러가 이렇게 메카시즘에 휘말려서 고생한 것이 이혼의 사유였는데, 신축년이 사유 중에 하나다. 왜 그 신축년이 이혼 사유일까요? 왜 신축년이? 내가 출연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신유가 두 개잖아. 근을 이루었죠. 그러면 축이 오면은 내가 여기 임묘된다는 거야. 임묘. 궁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궁이 닫혀버린다는 거는 뭐죠?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나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 신유는 축에 임묘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통변합니다. 자, 뭐요? 축은 유를 의미하고 신유가 임묘하여 궁이 살았다. 궁이. 남편 궁이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죠. 이런 게 의외로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지속되면 의외로 요기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혼할 때는 이혼해야 된다. 정부가 나타났을 때는. 그래서 축은 유를 의미하고 신유가 축에 임묘하여 궁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때 이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멀로의 마지막 생일을 보자고요. 이제 멀로가 이제 세 번째 이혼하고 난 이후에 왜 막 인간인지라 세 번 결혼 실패하고 나면은 그지? 참 그러다가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는데 남편과는 계속 이혼을 하니까 막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었죠. 자, 그래서 밀러와 이혼 후 촬영 중에 대본을 못 읽을 정도로 각성제 및 음주를 하여 정신이 망가진 멀로는 이런저런 추문에 휩싸였다. 막 각성제에 먹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막 그냥 뭐가 남자들이 와서 또 가만히 놔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소문들이 나서라 다녔다는 거지. 저번에. 자, 결국 영화 촬영을 고의로 펑크내기도 하고 또 존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는 추문을 일으켜서 바로 영화 촬영자에 해고되었고 이후에 이제 은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지. 이렇게. 자, 또 80년대 후반에 발견된 미공개 사진이라 또 디마지오의 아들의 해고에 의하면 은둔 생활 동안 약물을 끊고 재기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재기 한번 해보려고. 또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잔치에서 멀로는 이렇게 속옷도 입지 않고 꽉 끼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서 Thank you, Mr. President라는 자작곡을 불렀는데 자중이 그의 매력에 경악했다고 한다. 굉장히 막 남들과 특이한, 남들이 안 하는 뛰어난 그런 거지. 이런 것도 아마 했다는 거지. 자, 이거. 근데 이때 이제 존 케네디 대통령도 그지. 자, 이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922년에 자, 8월 5일
가정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그녀의 방, 침대에서 나체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수면제 가다 복용으로는 사망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면제 가다 복용. 자, 그러면 이게 약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번 사건 현장에는 수면제통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전화기를 꼭 붙잡은 채 엎드려 있었다고 실제로 죽기 직전으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지인이 그때까지 그녀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때가 향년 36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모습을 마지막 생애의 모습을 우리가 사주로 이해할 수 있는지요라고 할 때, 여러분. 자, 그럼 갱인되면 이민년에 사망한 이유가 뭘까요? 할 때.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맹파에 채용할 채가 무엇인지 할 때, 여기서 신유가 유금이 내 채라는 거지. 그럼 유금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는 어때요? 이미 인목과 사화가 이거 유금을 공격한다는 거지. 사화는 왕하면은 금을 합하는 게 아니라 금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유금이 굉장히 약해. 마침 대운에서 요 인목이 출현됐잖아. 인유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빵빵. 형은 목과 금을 형을 나타낸다 그랬죠. 형이 절돼 버렸어. 그니? 그럼 내 목숨이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민년 요 인목이 출현된 은기잖아. 인유절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민년에 절로 사망했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신유는 체라는 거죠. 체는 나의 건강과 수명을 나타낸다는 거지. 나 그런데 어때? 자, 목과 금은 형이다. 형은 절을 두려워한다. 이 끊어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거지. 자, 유가 인을 만나 절이 되고 목화의 기세가 유를 뭐죠? 공격하여 이렇게 내체가 무너져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사망인가 아닌가를 하면 약물 중독 사망인가 아닌가 우리가 배웠죠. 개수의 상에는 양약의 상이 양약. 우리가 약국 그지? 주로 그리고 약사들 잡아낼 때 개수를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작은 알을 개수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개수가 약이다, 약. 그러면 개수가 뭐죠? 사와 합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천간이 지지를 통제하고 천간의 상이 지지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 그럼 사화는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거기에 약물의 상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지? 화가 세력을 이루어서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 개수가 천간에 있고 지지가 사화에 있기 때문에 이 약의 상이 사화에 체현되어 있다는 거지. 또 인호술의 사화는 망신이잖아. 망신은 에라 모르겠다. 막 욱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인한 그런 사망이 그대로 이게 체현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개수는 알약이고 간지가 개사이니까 사화에 약물이 취하되어 있다는 거지. 자, 하늘의 상이 땅에 체현되어 있다. 망신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막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 세상 살아야 뭐 하겠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일찍 죽자. 그래서 아마 약을 가다복용으로,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사망한 모습이 그대로 사주에 체현되어 있죠. 자, 또 사화와 인목은 유를 공격한다. 이거 다 유를 공격한다. 호랑이나 뱀이 만나 다툼, 화해가 안 돼. 이 말은 인사천이 이 말 서로 막 주고받고 싸운다는 거지. 서로 불튀게 싸우니까 유금을 이걸 공격한다는 거지. 화가 확 폭발성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멀루에 대해서 막 결혼과 젊은 시절 또 사망하는 이런 거 왜 사망했는지 이런 거 다 훑어봤습니다. 다 어떻게 사주로 다 나오잖아, 여러분. 사주 설 수 없죠? 그래서 사주 팔자 설 수 없다는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면 보이는데 그냥 사주를 제대로 못 배우면 사주 밀어 넣어도 그냥 멍하니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꼭 여러분들 제대로 명리를 배워서 꼭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젊은 날 마지막 섹시한 모습 참 매혹적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멀로의 사주를 젊은 시절과 결혼 세번과 마지막 죽음의 이런 그런 모습을 다 사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수고했습니다.